금반지를 잘못 끼우면 좋지 않은 기운을 불러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금반지를 보면 대개 돈이고 복이다 하는 생각으로 챙기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하지만 금은 날카롭고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금반지를 손가락에 아무렇게나 끼우다 보면 오히려 기운을 눌러버리고 돈복이 흘러나가거나 마음이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오행의 성격에 따라 금반지가 미치는 영향이 틀리고 그에 따른 기운의 변화와 복의 흐름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띠에 맞춰서 금반지가 나에게 맞는 것인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댓글 남기시면 소원 성취 기원 드리겠습니다. 금반지를 조심해야 하는 첫 번째 띠는 호랑이 띠입니다. 호랑이 띠는 본래 기운이 강한 띠입니다. 기세도 등등하고 어디서든 앞서가는 성격이 많지요.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추진력도 좋고 무엇보다도 마음속에는 정의감이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띠가 금반지를 오래 착용하게 되면 그 강한 기운이 더 거세지고 때로는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흐기도 합니다. 호랑이띠는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초봄의 나무, 아직 꽃도 피지 않았지만 땅 속에서 움트고 있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로요. 그런데 금은 어떤 기운일까요? 딱딱하고 차고 날카로운 성질, 그 자체가 도끼나 칼 같은 기운이라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나무를 자르는 기운이지요. 그러니 호랑이띠가 금반지를 착용하면 자신의 기운, 그 생기 있는 목의 기운이 금의 날카로운 힘에 눌리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괜찮은 듯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말 한마디에 욱하고 올라오고 괜히 주변 사람과 다투게 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두 기운의 충돌로 인하여 가정 안에서 갈등이 늘거나 직장에서 오해를 받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랑이띠는 원래 돈이 들어오는 그릇은 큽니다. 남들이 벌기 어려운 돈도 기회가 잘 찾아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재주도 있지요. 그런데 금반지를 무겁게 여러 개 착용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돈이 손에 머무르지 않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집니다.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돈에 휘둘리는 흐름이 되기 쉽습니다. 호랑이띠가 금반지를 착용하더라도 반드시 조심스럽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껍고 무거운 반지는 피하고 가늘고 얇은 금반지 하나만 오른손 약지나 왼손 검지처럼 기운이 부드럽게 흐르는 자리에 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금 기운을 부드럽게 완화해 줄 수 있도록 안에 녹색빛의 원석이 조화된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더 좋고, 혹시 금반지가 꼭 필요하다 싶으신 날에는 평소엔 손에서 빼두셨다가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만 착용하셔도 금의 좋은 기운은 충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억지로 오래 붙잡아두는 것보다 순환을 잘 시켜줄 때 더 귀하고 복이 됩니다. 호랑이띠에 그 훌륭한 기운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을 오래 누리는 사람이지요. 금반지 하나도 그렇게 마음을 담아 기운의 흐름을 읽고 자신에게 맞게 맞추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금반지를 끼고 계시다면 그 반지가 내 기운을 눌러버리는 건 아닌지
요즘 들어 괜히 피곤하거나 사람 일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잦지는 않은지 한 번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끼띠입니다. 음력으로 묘년, 나무목의 기운을 타고난 띠입니다. 풍수에서 나무는 동쪽의 기운, 성장은 빠르나 마음은 예민하고 부드러운 쪽에 속하지요. 그런데 토끼띠는 왜 금반지를 끼면 안 되는 걸까요? 금은 단단하고 무겁고 무언가를 자르거나 끊어내는 성질을 지닌 기운입니다. 도끼가 나무를 자르듯 나무의 기운을 끊습니다. 토끼띠가 금반지를 오래 착용하면 자신의 기운인 나무가 금에 눌리게 되고 결국에는 마음이 더 불안하고 예민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감정이 격해지거나 사람들과 다툼이 많아지는 흐름이 생기지요. 요즘 괜히 기운이 허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고 싶더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때는 금반지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재물 또한 들어와도 머물지 않고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토끼띠는 원래 조용히 돈을 모으는 기운이 강한데 금반지를 무리하거나 과하게 착용하면 기운이 자꾸 갈라지면서 돈복이 흘러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나도 모르게 지출이 많아져요. 꼭 필요 없는데 돈이 빠져나가 버리게 되어 돈이 모아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끼띠는 금반지를 전혀 못 끼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반지가 의미 있는 물건이거나 선물로 받은 것이라면 오른손 약지나 왼손 중지에만 끼셔야 합니다. 이 자리는 그나마 기운의 흐름을 막지 않는 자리입니다. 두껍고 무거운 금반지는 피하시고 얇고 단정한 디자인이 좋습니다. 옥반지나 은반지를 끼면 금의 강한 기운을 부드럽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만 착용하고 평소에는 손에서 빼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괜스레 마음이 뒤숭숭하고 힘이 빠지고 그럴 때는 금반지, 금목걸이, 금귀걸이 등 살짝 빼두시고 자연의 기운을 담은 나무 소재 팔찌나 연한 초록빛의 장식이 달린 팔찌 등을 껴보세요. 토끼띠에게는 훨씬 더 편안하고 재물도 더 오래 머무는 기운을 줍니다. 세 번째는 말띠입니다. 말띠는 참 기운이 밝고 강한 띠입니다. 어디에 있든 눈에 띄고 움직임도 빠르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의 중심이 되는 분들이 많지요. 말이 초원을 달리듯 자유롭고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성향이 강한 띠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띠는 오행으로 보면 불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뜨겁고 활발한 불의 성질, 바로 그 열정이 말띠의 본성이지요. 이 불의 기운은 세상을 밝히기도 하고 무언가를 태워 없애기도 하는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반지가 얹히면 어떻게 될까요? 금은 단단하고 냉한 성질을 가졌습니다. 겉은 번쩍이지만 속은 차고 조금만 지나치면 날카로운 기운을 뿜어냅니다. 불과 금은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상극의 관계지요. 불은 금을 녹이고 금은 불의 흐름을 막습니다. 둘 다 강한 기운이다 보니 어느 한쪽이 버티지 못하고 터지거나 꺼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띠가 금반지를 오래 착용하면 기운의 부조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 몸도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시겠지만요. 조금 지나면 이런 변화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불면이 심해진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혈압이 오르내리는 증상 또는 이유 없이 짜증이 많아지고 말이 거칠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괜히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이런 식의 후회가 반복되는 일이 많아지지요. 더욱이 말띠는 원래 재물운이 빨리 들어왔다가 빨리 나가기도 쉬운 띠입니다. 여기에 금반지가 겹치면 그 흐름이 더 빨라져서 돈이 손에 들어와도 금세 쓰게 되는 구조가 생깁니다. 꼭 써야 할 곳도 아닌데 지출이 생기고 꼭 고장이 날 필요 없는 것이 이상하게 자꾸 망가지고요. 그래서 금반지를 아예 피하거나 혹은 아주 조심스럽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반지를 전혀 못 끼는 것은 아닙니다. 금반지를 끼시려면 두껍고 무거운 디자인은 피하시고 얇고 단정한 선의 반지를 고르시되 그 안에 붉은빛 보석, 예를 들면 루비나 자홍빛 원석이 박힌 디자인이 좋습니다. 이 붉은 기운이 말띠의 불기운을 안정시키고 금의 냉한 기운을 완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착용 위치도 중요합니다. 왼손 약지나 오른손 검지는 기운이 너무 과해서 좋지 않습니다. 오른손 약지나 왼손 중지에 가볍게 착용하시면 불의 기운과 금의 기운이 서로 다투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끼고 계시기보다는 중요한 날이나 기운이 흐트러질 때만 하루 이틀 착용하고 다시 빼두는 방식이 말띠에게는 훨씬 좋습니다. 말띠는 불의 기운이 있기에 늘 달리고 움직이고 변화를 좋아하지만 한 번씩 기운을 가라앉히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금반지는 그런 때에 잠시 손에 얹어 기운을 다듬고 자신을 가다듬는 의식처럼 활용할 때 복이 되는 것이지요. 혹시 지금 금반지를 계속 끼고 계시는데 요즘 따라 마음이 불편하시거나 돈이 들어오는데 남는 게 없으시다면 잠시 손에서 빼두시고 붉은 원석이 담긴 팔찌나 반지를 대신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개띠입니다. 개띠는 참 성실하고 의리 깊은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나는 개띠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변을 잘 챙기고 한번 마음 준 사람에게 끝까지 정을 다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개띠는 대인복이 많고 사람을 통해 복이 들어오는 구조와 사람만 잘 만나면 재물운도 덩달아 따라옵니다. 개띠는 오행으로 보면 흙토의 기운을 타고납니다. 그 중에서도 마른 흙, 즉 늦가을의 단단한 땅 같은 기운이지요. 이 흙은 든든하고 중심을 잘 잡지만 너무 단단해지면 물도 못 스며들고 생명이 자라기 어려운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금이 더해지면 어떤 흐름이 될까요? 금은 흙에서 나옵니다. 토생금, 흙이 금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곧 흙의 기운이 금에게 기운을 뺏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개띠가 금반지를 무리해서 착용하면 겉보기엔 재물의 상징을 손에 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내 기운이 금에게 빠져나가는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잠깐은 화려해 보이지만 오래 가지는 못하고 몸도 마음도 자꾸 지치게 되지요. 개띠는 원래 꾸준히 성실히 돈을 모을 수 있는 띠인데 금반지를 무겁게 끼기 시작하면 이런 기운이 조급하게 흔들리고 열심히는 하는데 왜 성과가 없지? 왜 사람 사이에서 자꾸 소외감이 들지? 이런 흐름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금은 차고 딱딱한 기운이라 이 금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속 또한 차게 되어 위염이나 소화불량 같은 건강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개띠는 금반지를 착용하더라도 항상 조금만 가볍게 조심스럽게 하셔야 합니다. 너무 무겁고 두꺼운 금반지는
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운을 깎아먹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금반지를 꼭 착용하고 싶으시다면 손가락 중에서도 오른손 약지, 왼손 중지처럼 기운을 너무 압박하지 않는 자리에 얇고 단정한 디자인으로 하나만 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금반지 안에 노란색의 보석이나 은빛 무늬가 섞인 디자인 혹은 연한 갈색이나 베이지 계열의 원석이 들어간 반지가 좋습니다. 이런 색은 개띠의 흙 기운과 잘 맞아 금의 날카로움을 눌러주고 흙의 생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반지를 매일 착용하지 마시고 중요한 날이나 복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날에만 의식처럼 하루 이틀 잠깐 착용하시는 것, 그것이 오히려 금의 기운을 잘 쓰는 지혜입니다. 개띠는 사람복이 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단단해지는 띠입니다. 급하게 복을 잡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운을 잘 지키고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혹시 지금 금반지를 오래 끼고 계신데 요즘 들어 속이 불편하고 마음이 예민해지고 돈이 모이는 맛이 안 난다 하신다면 한 번쯤 손에서 내려두시고 가볍게 옥반지나 황토색 계열의 액세서리로 기운을 회복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반지를 착용하면 좋은 띠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정말 좋은 띠는 쥐띠입니다. 쥐띠는 물의 기운을 타고납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 모이고 스며들지요. 그래서 쥐띠는 작고 묵묵히 돈을 모으는 능력이 뛰어난 띠입니다. 다만 이 물의 기운은 자칫하면 너무 차고 부드럽고 쉽게 흔들립니다. 여기에 금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이 물을 낳는다. 금생수라 하여 쥐띠는 금반지와 상생의 궁합을 이룹니다. 즉, 금반지를 착용하면 쥐띠 본래의 물기운이 더 탄탄하게 살아나고 복도 차오르듯이 들어오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특히 쥐띠는 작고 얇은 반지, 매끄러운 표면에 빛나는 금, 혹은 진주나 연한 푸른빛 보석이 박힌 디자인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추천 착용 부위는 오른손 약지 또는 왼손 새끼손가락. 이곳에 금반지를 하나만 끼우면 물처럼 돈이 흐르되 중간에 막히지 않고 들어오는 운도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우 좋은 띠는 뱀띠입니다. 뱀띠는 오행 중 불의 기운을 타고났지만 그 불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은은한 불입니다. 이런 뱀띠에게 금반지는 그 불의 기운을 더 정제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도구가 됩니다. 쉽게 말해 혼란스러웠던 감정의 중심을 잡아주고 들쭉날쭉한 돈의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지요. 특히 뱀띠 분들 중에 나도 모르게 돈이 들어왔다,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느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얇은 금반지를 오른손 약지나 왼손 새끼손가락에 착용해 보세요. 돈의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알맞게 들어오는 흠이 생깁니다. 세 번째, 매우 좋은 띠는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는 오행 중 금의 기운을 그대로 타고난 띠입니다. 그래서 금반지를 착용하면 자신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작용합니다. 기지가 넘치고 말솜씨가 좋으며 손재주도 좋은 분들이 많은데 금반지를 끼게 되면 그 재능에 금의 결정력이 더해져 성과와 성취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기운이 강해집니다. 원숭이띠 중에서도 손가락이 빠르고
머리가 민첩한 분들은 오른손 약지에 금반지 하나만 끼워 보세요. 복이 모여듭니다. 네 번째 매우 좋은 띠는 닭띠입니다. 날카롭고 예리한 금기운과 완벽한 궁합입니다. 닭띠도 오행으로 보면 금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원숭이띠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날카로운 금. 그래서 닭띠는 판단력이 뛰어나고 때로는 정확하게 말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금반지가 들어오면 그 기운이 배가 되어 금전감과 재물 지키는 힘, 말의 무게감이 모두 올라갑니다. 특히 닭띠는 집안을 이끄는 어르신이나 재산을 지키는 위치에 계신 분들에게 금반지가 부적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닭의 날카로움과 반지의 날카로움이 중첩되면 너무 과하게 되니 왼손 중지나 오른손 약지에 얇고 빛나는 금반지 하나만 가볍게 착용하시면 사람들의 신뢰도 올라가고 돈도 머물 자리를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매우 좋은 띠는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도 쥐띠와 마찬가지로 물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작은 물줄기가 아니라 넓고 깊은 호수, 즉 넉넉하고 편안한 복의 물을 상징합니다. 돼지띠는 본래 복을 잘 끌어들이는 띠입니다. 사람과의 인연복도 있고 먹을 복, 말복, 돈복이 고루 있는 띠죠. 금반지는 이런 돼지띠에게 물 기운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상생의 기운이 됩니다. 다만 돼지띠는 너무 무겁고 과한 장신구를 착용하면 기운이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어 적당히 가볍고 둥근 형태 혹은 물결무늬가 들어간 금반지가 더 좋습니다. 왼손 중지나 오른손 새끼손가락. 이 손가락은 기운의 중심과 마무리를 의미하므로 돼지띠 특유의 넉넉한 복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잘 붙잡아 줍니다. 그 외에도 금반지와의 궁합이 나쁘지만은 않은 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좋은 띠는 소띠입니다. 소띠는 참 착하고 우직한 기운을 지닌 띠입니다. 말수가 적어도 할 일은 묵묵히 해내고 남들보다 두세 배는 더 인내하면서 조용히 제 몫을 다 해내는 힘이 있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소띠는 늦게 복이 터진다는 말도 있었고 소띠는 일복이 제복이 된다는 말도 따르곤 했습니다. 풍수에서 소띠는 클토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그 중에서도 습기가 머금은 부드러운 흙, 씨앗을 품고 뿌리를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깊은 흙이라 하죠. 그래서 이 소띠에게는 차분한 기운, 든든한 기운이 흐르며 어떤 일이든 시간이 갈수록 단단히 자리 잡는 운을 타고납니다. 이런 소띠는 금반지와 궁합이 꽤 잘 맞는 띠입니다. 흙은 금을 낳고 금은 흙에서 나오니 소띠는 금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두껍고 무거운 금반지를 손가락마다 끼우거나 금목걸이, 금팔찌까지 과하게 착용하게 되면 좋은 기운도 넘쳐서 오히려 복이 새어나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소띠는 본래 기운이 느리고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금은 차고 날카로우며 빠른 성질을 가졌기에 금 기운이 너무 많아지면 소띠 본연의 느긋한 흐름을 깨뜨리고 오히려 조급함이나 예민함이 올라올 수 있지요. 예전에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요즘 들어 뭔가 자꾸 마음이 불편하고 왜 이렇게 답답하지 하는 감정이 생긴다면 그건 금 기운이 흙 기운을 자극해서 속의 기운이 흔들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띠는 몸의 중심이 잘 잡혀 있어 원래 건강운이 꽤 좋은 띠입니다.
그런데 금반지를 과도하게 착용하게 되면 소화기계 통에 묘하게 부담이 생깁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많아지고 가슴이 자주 답답해진다 하시면 손에 낀 금반지 무게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띠는 어떻게 금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소띠에게 가장 좋은 방식은 절제된 착용입니다. 한 손가락에만 얇고 단정한 금반지를 하나만 끼우시고 가능하면 손가락은 오른손 약지가 좋습니다. 이 손가락은 재물운에 부드럽게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소띠가 가진 흙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 돈이 들어오고 안에서 오래 머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금반지 안에 노란빛 보석 혹은 갈색빛이 도는 무늬가 섞인 디자인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이런 색감은 흙 기운과 잘 어울려 금의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중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기운이 너무 가라앉는다 싶으면 그 반지를 한두 시간 정도 빼놓고 작은 원석 반지나 옥반지로 바꿔 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소띠는 기본적으로 재물을 오래 품고 지켜낼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반지를 잘만 활용하면 복을 받는 그릇이 더욱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복은 너무 세게 붙들면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금반지라는 상징도 마찬가지지요. 너무 화려하지 않게, 너무 무겁지 않게 내 기운에 맞게 가볍게 착용하시면 소띠의 인내심과 금의 재물 기운이 만나 오래오래 지켜지는 재물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혹시 착용하고 계신 금반지가 있는데 요즘 들어 기운이 묘하게 처지신다면 그 반지를 가만히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숨 돌리시며 기운을 느껴보세요. 내가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지가 나를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몸이 먼저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띠는 용띠입니다. 용띠는 예로부터 천운을 타고난 귀한 띠라 불립니다. 세상에 단단히 뿌리 내리기보다 하늘을 날며 큰 기운을 다스리는 존재. 그래서 풍수에서는 용띠에게 왕의 기운, 즉 사람을 이끌고 복을 부르는 기운이 있다고 전해오지요. 그런 용띠가 금반지를 착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띠는 금반지를 착용했을 때 재물복과 권위, 말의 무게가 더해지는 띠입니다. 하지만 그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기운이 쏠려 복이 흘러넘치듯 새어나가기도 하므로 적절한 무게와 착용법이 중요합니다. 풍수에서 용띠는 흙토의 기운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틀이 많은 산줄기, 하늘과 땅을 잇는 중심의 흙, 즉 강하고 깊은 땅의 기운이지요. 흙은 금을 품는 바탕입니다. 용띠는 금이라는 재물의 기운을 버거워하지 않고 껴안을 수 있는 그릇을 타고났습니다. 즉, 금반지를 착용해도 쉽게 기운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잘 다스릴 수 있는 띠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용은 기운이 한번 흔들리면 크게 요동치는 성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의젓하고 평정심 있어 보이지만 속 기운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면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에너지 소모가 커지는 것이 용띠의 특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너무 두껍고 무거운 금반지를 양손 가득 착용하게 되면 재물운이 모이기는커녕 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형국이 되기도 합니다. 금반지는 용띠에게 복을 더해주는 좋은 도구이지만 그 칼을 잘 쥐지 못하면 오히려 자신을 베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꼭 한 손에 하나만, 특히 오른손 약지, 왼손 중지가 좋으며 용띠는 기운이 크기 때문에 반지가 너무 화려하면 외부 기운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단순한 원형, 빛깔만 잘 나는 매끈한 디자인이 좋습니다. 용띠의 흙 기운은 노란색, 황토색, 연한 초록색과 잘 맞습니다. 이런 보석이 섞이면 금의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다스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용띠는 복이 스스로 들어오는 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매일 반지를 착용하지 않아도 기운이 새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자리, 계약, 만남이 있을 때만 의식처럼 착용하면 복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 반지만 끼면 중요한 일마다 성사가 되더라 하신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반지를 끼는 날 내가 나를 다잡고 기운이 중심에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그 기운이 금반지와 만나 복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금반지를 오래 착용하고 계신데 요즘 들어 기운이 처지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자꾸 생각이 많아지며 돈은 도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다 싶으시면 그건 금기운이 너무 차올라 복이 넘쳐 흐르는 구조가 생긴 것입니다. 이럴 땐 금반지를 하루 이틀 빼두시고 차분한 색의 옥반지나 황토색 원석 반지를 잠시 껴보시는 것도 기운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좋은 띠는 양띠입니다. 양띠는 풍수에서 흙의 기운을 지닌 띠입니다. 그 중에서도 햇볕이 잘 드는 따뜻한 들판, 여리고 순해 보이지만 속은 꽤 깊고 사람 복이 많고 주변을 편하게 만드는 힘을 가졌지요. 흙이 금을 낳는다는 뜻에서 양띠도 금반지와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즉, 금반지를 착용했을 때 재물 기운이 따뜻한 흐름으로 몸에 스며들고 자신이 가진 배려와 따뜻한 기운이 금의 단단한 기운과 만나 신뢰감, 설득력,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기운으로 바뀝니다. 양띠는 너무 뾰족하거나 각진 금반지보다는 부드럽고 둥근 형태 혹은 노란빛이 도는 금색, 작은 옥이 섞인 디자인이 좋습니다. 또한 마음이 예민할 땐 금반지 착용을 잠시 멈추는 여유도 필요하지요. 착용 부위는 오른손 중지 또는 왼손 약지, 이 자리는 양띠의 부드러운 기운이 단단히 중심 잡히는 자리고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말과 행동이 생기는 기운이 흐릅니다. 이처럼 띠마다 타고난 오행의 기운이 다르고 금반지는 그 기운과 어우러지거나 부딪히기도 하기 때문에 금반지가 어떤 기운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기운을 어디에 착용해야 복이 잘 머무는지는 띠마다 서로 다릅니다. 금반지는 그저 장식품이 아니라 띠의 기운을 다스리고 재물복을 모으거나 흘려보내는 작은 풍수 도구이기도 하지요. 나에게 잘 맞는 금반지, 바른 방법으로 착용하셔서 올해의 돈복과 재물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바른 풍수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